19. 제6추격연대의 공격은 우익의 퇴각을 안전하게 했다. 잊혀져 있던 뚜신의 중대는 그동안의 쇤그라벤 마을을 태워버리고 중앙에 있는 프랑스군의 행동을 저지시켰다. 프랑스군은 바람에 번지는 불을 끄려고 아군에게 퇴각의 여유를 주었다. 골짜기를 넘어서 가는 중앙부대의 퇴각은 허둥지둥 수선스럽게 행해졌으나 각 부대는 퇴각함에 있어서 지휘를 잘못하여 혼란에 빠지는 일은 없었다. 그러나 좌익은 란너 휘하의 우세한 프랑스군에게 동시에 공격을 받고 우회된 데다 아조프 뾰돌리스키 두 보병연대와 파블로그라드 경기병연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완전히 혼란에 빠졌다. 바그라치오는 죄르코프를 좌익 지휘관인 장군에게 파견하여 즉각 퇴각을 명령했다. 죄르코프는 모자에서 손을 떼지 않고 활기 있게 말에 오르자 달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바그라치온의 옆에서 떨어지기가 무섭게 곧 기력이 그를 배반하여 그는 극복하기 어려운 공포에 사로잡혀 위험지구로 나아갈 수가 없었다. 좌익 부대로 다가갔을 때도 그는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정면으로는 나가지 않고 있을 리가 없는 데에서 장군과 상관을 찾으려고 했으므로 결국은 명령을 전달할 수가 없었다. 좌익의 지휘권은 고참순에 따라 그 브라우나우에서 꾸투조프의 열병을 받았던 연대 그 돌로호프가 일개 병사로서 근무하고 있는 연대의 대장에게 쥐어 있었다. 그런데 최좌익의 지휘권은 로스토프가 근무하고 있는 파블로그라드 연대의 연대장에게 미리 지정되고 있었으므로 그 때문에 하나의 분란이 생겼다. 두 연대장은 서로 무엇인가 심한 분노를 느끼고 벌써 우익에서는 오래전에 전투가 시작되고 프랑스군의 공격에 착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서로 모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교습에 열중되어 있었다. 기병연대도 보병연대도 눈앞에 닥친 전투에 대해서는 거의 준비하고 있지 않았다. 연대 사람들은 장군으로부터 한 병사에 이르기까지 전투를 얘기하지 않았으며 기병에서는 말에서 물을 마시게 하고 보병대 쪽에서는 장작을 모으는 한가로운 일을 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분은 나보다 계급이 높은 사람이니까 기병연대장인 독일인은 얼굴을 붉히고 겉으로는 심부름 온 부관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무튼 그분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게 좋아요. 그러나 난 내 부하를 희생시킬 수는 없습니다. 나팔수, 퇴각 나팔을 불어. 그러나 사태는 차츰 긴박하게 되었다. 포성과 총성이 함께 우익에도 중앙에도 울리기 시작하고 란너 휘하의 프랑스 저격병의 우도시 벌써 물레방앗간의 둑을 통과하여 사격 자세를 취하고 이열횡대로 정렬하고 있었다. 보병연대장은 몸을 떠는 것 같은 걸음걸이로 말에게로 다가가 그 위에 올라 몸을 솟구쳐 키를 높게 하고는 파블로그라드 연대장한테로 달려갔다. 두 연대장은 제각기의 저기를 품은 채 은근한 인사로 상대했다. 또 같은 말이지만 하고 장군은 말했다. 그러나 나로서는 병대의
반은 숲속에다 남겨둘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당신에게 부탁하는 거요 하고 그는 거듭 말했다. 진지를 점령하고 공격에 착수해 주시오. 나도 부탁드립니다만 남의 일에는 간섭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대령은 열을 올리면서 대답했다. 만약 당신이 기병이라면 나는 기병이 아니요 대령. 그러나 나는 러시아 제국의 장군이란 말이오. 자네가 그것을 모른다면. 잘 알고 있습니다, 각하. 갑자기 대령은 말을 몰면서 얼굴이 불처럼 빨갛게 되어 소리쳤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어디 한번 전선에 나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진지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나는 각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 연대를 섬멸시키기는 싫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된 게 아닌가, 대령. 나는 자기의 만족을 얻으려 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요. 장군은 대령의 용기를 겨룬 이 청약을 성낙하고 가슴을 펴고 눈살을 찌푸리면서 전선을 향해 대령과 함께 말을 몰았다. 그것은 마치 자기들의 불화는 거기에서 전선에서 탄환 아래에서만 결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믿고 있기라도 한 것 같았다. 그들이 전선에 막 도착했을 때 몇 발인가의 탄환이 그들의 머리 위를 스치고 지나갔다. 두 사람은 잠자코 말을 멈추었다. 전선에서는 볼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들이 아까까지 서 있던 지점에서도 이러한 덤불이며 골짜기 안에는 기병의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것과 프랑스군이 벌써 좌익을 우회하고 있는 것이 뚜렷이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장군과 대령은 마치 지금이라도 싸움을 시작하려고 잔뜩 벼르고 있는 두 마리의 수탉처럼 상대방이 겁을 내는 징후를 헛되이 기다리면서 엄격하고 의미 있는 듯한 눈으로 언제까지고 서로의 얼굴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러나 양쪽 다 시험에 합격한 셈이었다. 말문을 열 필요도 없었고 서로 저 녀석이 나보다 먼저 탄환 밑에서 도망쳤다느니 하는 말을 상대한테서 듣고 싶지 않았으므로 그대로 내버려 두었던들 언제까지고 그들은 서로 용기를 겨루면서 거기에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 마침 그들 바로 뒤의 숲속에서 콩 튀듯 하는 소총 소리와 와 하는 수많은 목소리가 뒤섞인 외침이 들려왔다. 그것은 장작을 하러 숲속으로 들어갔던 병사들을 프랑스군이 공격해온 것이었다. 경기병대는 이제 보병과 함께 퇴각할 수는 없었다. 그들은 왼쪽에서 프랑스군에 의해 퇴각로를 차단당해버렸다. 일이 이렇게 된 바에야 이제 지형이 아무리 불리하건 스스로의 혈로를 뚫기 위해 부득이 공격하지 않으면 안 될 판국에 이르렀다.